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 네, 믿고 보는 정미경, 저예요. 정미경입니다. 오늘 지금 목소리만 약간 들으셨죠? 조금 있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그 윤석열 그 국감장에서 지금 아마도 시청률이 아마 탑을 찍을 것 같아요. 예, 가장 핫한 오늘의 뉴스인데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 개혁, 여러분 이제 다 아셨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다 아셨죠? 내 편, 문재인 정권이 이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해주자. 수사 못하게 막 막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수사하게 하는 거. 이게 검찰 개혁의 민낯입니다.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이 단어 쓰시면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또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핫하기 때문에 또 모든 면에서 오늘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 많이 짚을 거예요. 보수 통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 정책적인 거 이런 전반에 관한 모든 거를 다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자, 딱 힌트 드렸으니까 딱 머리에 오시죠? 네, 우리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네. 저희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정말 최고의 마이크.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옳은소리 출연한 지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저는 가장 핫한 순간에 모시려고 기다렸죠. 네,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우리 최고 마이크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저 카메라가 우리 의장님 카메라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보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그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일단 불안하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조국 이 사태 지켜보시면서 정말 울분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 더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나라 절단 나겠구나. 내년 총선 어떻게 치러야 되겠는가 하는 거 이제 공감대가, 국민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돼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그동안에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드신 거, 걱정하시는 거, 불안해하시는 거 이런 것들 잘 저희가 헤아리고 받들어서 안심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고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좀 믿어주시고요. 힘도 실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책위 의장님답게 하셨는데요.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그 국감 하시느라고 다른 그 부처의 국감은 언론 보도도 잘 못 보셨을 텐데. 솔직히 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나름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네. KBS 국감입니다. 예. 그래서 나름 이제 물론 과기부도 있고 방통위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공영방송 KBS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민영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진짜 열받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로 국민들 화나게 하는 네. 공영방송인데 네. 그래서 뭐 그거 국감 하느라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이 헤드라인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보셨어요? 보고 있었죠, 약간씩. 그러면 딱 그 헤드라인 보시고 와, 윤석열 이 국감 뭐가 딱 머릿속에 딱 오셨어요? 윤 총장에 대한 그 여야 의원들의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윤 총장의 어떤 고뇌도 묻어났고요. 네. 잠깐 화면 보면서는 동료 의원들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살 좀 빠졌다, 지금. 마음고생을 네, 하시고. 마음고생 심하구나 하는 거 네. 느낄 수가 있었고요. 다만 윤 총장이 그동안에는 자기한테 온갖 비난이 있어도 뭐 그거에 일일이 응대하지 않았는데 한결에
그 부분에 아, 대해서는 그렇죠. 반드시 네. 사과 받아야 되겠다 네. 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동안에 사실은 정치 보복적 수사,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수사를 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지금 시청률 아마 최고를 찍을 네. 거라고 하는 게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그래서 관심이 지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세히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윤 총장이 오늘 어떻게 답변하고 처신하는가를 국민들께서 아주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네. 저는 그거 봤어요. 조국이 피의자냐?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예, 그랬더니 그건 말씀들이 좀 머뭇거리면서 피고발인인 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피고발인으로 조사할 거냐? 그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예,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군요. 본래대로 수사 결과로 네. 검사는 얘기하고 판사는 또 이 판결로 말하고 이런 게 사실은 원래는 맞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수사 기법상으로도 미리 그걸 굳이 피의자 조국 맞습니다 해가지고 저쪽을 진영으로 똘똘 뭉쳐서 검찰청 앞에 와서 정말 난동을 부리는 저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불필요하다고 수사 뭐 제대로 저기 해서 수사로 말하고 기소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답을 했기를 바라봅니다. 역시 아이고. 노련하세요.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예, 이제 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요즘 대전 민심이요. 예. 되게 많이 이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네. 지금 수도권은 제가 이제 다녀보면 미장원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민심이 딱 어떤 거냐면 민주당도 싫다. 조국도 싫다. 네. 자유한국당도 싫다. 네. 또 어떤 분은 자유한국당이 더 싫다. 뭐 이렇게. 네. 예, 지금 사실은 수도권이 이러면서 중도층이 뭐 46%까지 지금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통계학적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녀보면 중도층이 늘었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껴요. 다 싫다고 그러시니까요. 네. 대전 민심은 어떻습니까? 수도권보다 낫습니까? 네. 뭐 조금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대전도 그랬습니다. 충청권 전반이 그랬고 특히 대전은 사실은 이제 호남 분들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3%가 그렇게 넘는다고 많습니까? 해요. 네. 그래서 정말로 뭐 팔도 사람들이 다 네. 이렇게 모여 사시는 데라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론의 바로미터 역할도 그러네요. 하는데 예.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금년 들어서서 어떤 한 특정 여론조사 회사 것만을 쭉 보자면 6번째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아. 예,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질 때는 많이 지고 올라가는 거는 겨우 조금 맞아요. 이기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예, 지금 6번째 크로스에서는 좀 크로스가 올라갔어요? 발생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지역에서 구청장도 8년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가서 악수를 해봐도 또 이렇게 제가 어떤 인사를 드리려고 소개할 때 박수나 이런 게 나오는 것만 봐도 이런 적인데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여론조사의 수치로 봐도 수도권보다 낫죠. 예, 네. 예전엔 큰 차이 없었습니다. 사실 요 몇 달 전만 해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 느껴서 그 얘기는 저희가 잘만 한다면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수도권도 충분히 내년 4월 15일 날 해볼 만한 싸움으로 될 수도 있다. 아닙니다. 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을 대표해요. 아니 저희가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맞아요. 예,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의장님 네. 어려운 질문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갤럽에서 나온 오늘 그 강찬호의 시선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 네. 강찬호 칼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용을 보다가 네. 진짜 이 중도층 호감도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요. 네. 비호감도가 66%예요. 아직 우리 당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20대에서 40대의 지지율이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네. 10에서 15%에서 움직일지를 모르고 있다.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내년 총선 수도권 어려운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지금 보수 대통합에 이제 이런 화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물론 다 찬반의 의견은 있습니다. 100이면 100사람의 의견이 다 틀립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수도권은 기호 2번하고 기호 3번이 같이 나와서 붙으면 다 떨어지는, 너 죽고 나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장님께 제가 이제 수도권의 민심도 전하면서 이 기호 2번하고 3번 통합의 문제.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얘기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 만날 수 있다. 막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유승민 의원의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입장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탄핵에 계속 매몰되고 끌려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 현재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로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나보실 의사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황 대표께서도 역시 그런 걸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특히 수도권에서 우파가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필패라고 보는 게 맞겠죠. 특히 현재 120석이 넘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분명히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단지 이거는 선거에 한번 패배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4월 15일 선거 승리 압승을 통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한 자기 임기 중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베네수엘라 찍고 결국은 북한식 사회주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로 가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단지 그냥 그 여야 간의 선거 승패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라서 이 땅의 정치를 하는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이라면 자기를 내려놓고, 소화를 내려놓고 큰 대의라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고 지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파를 통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베네수엘라 찍고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철수 대표 같은 분도 네, 맞습니다. 절대 그 길을 가자고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같이 함께 일단 가야죠. 나라를 살려놓고 나서 살려놓고 나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총선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대권 경쟁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세로 좀 임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당도 황교안 대표께서도 그런 생각이실 거라고 믿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그 공수처 있잖아요.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민생 문제에서 우리가 급한 거 올리자, 그냥 빨리 본회의에 올리자. 원래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다 아시겠지만 공수처하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제하고 지금 공수처를 올려놔가지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지금 밀고 들어가겠다라는 결론적으로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은 뭐냐면 정의당 국회의원 숫자 늘려서 민주당, 정의당, 좌파 연합정부 만들어가지고 이 국회를 장악해서 천년만년 하겠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공수처는 뭐냐면 그 문재인 정권의 친위 부대, 말하자면 사법기관을 다 장악하고 내 입맛에 맞게 수사시키고 재판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라는 거 이제 다 눈치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많은 당원들이, 국민들께서 문자 보내시고 막아주세요 이러지만 최고위원들도 계속 지도부도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막아달라고. 근데 과연 사실은 이게 숫자로 놓고 보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내 전략을 굉장히 잘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있고 지금 저자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정말 이거 국민 눈치 안 보고 그냥 본회의장에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물어봐 달라고 하시고 계세요. 네, 이거는 아무튼 막아야 된다는 대명제에 누구도 자유우파라면 네. 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좀 희망적으로 보자면 지난 4월 달에 이 사람들이 패스트트랙 그 좌파 폭거, 저는 네. 좌파 정변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이 뭔지 또 선거법 왜 저 사람들이 저러려고 하는지 한국당이 반대하는데 지금도 좀 아까 비호감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때는 더 했기 때문에 맞아요. 한국당 저놈들이 반대하는 거니까 좋은 건가 보다 오히려. 그리고 공수처도 아니 높은 놈들 때려잡는 거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 조국 사태를 특히 거치면서 국민들께서 아셨어요. 예, 공수처 그게 말씀하신 대로 네. 저게 사실은 조국이라든가 이런 친문 좌파를 보호하는 아무리 잘못하고 도둑질을 해도 봐주기 위한 꼼수처법이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잡아가두고 이렇게 하겠다는 공포처법이구나. 네. 이런 걸 이제 아시게 됐고 선거법도 이제는 진짜 선거법에서 반드시 저 사람들이 내년 선거에 이겨가지고 독재, 좌파 독재 하려고 하는구나. 네. 이런 걸 아시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큰 어떤 흐름이 네. 흐름 자체에서 희망을 좀 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들이 이렇게 밀어붙일 때 네, 자유한국당 막을 수 있나? 이거 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옥쇄 말 그대로 옥쇄라는 표현 있잖아요. 모든 걸 걸고 옥쇄하겠다는 자세로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러면 그런데도 숫자로 저기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숫자로 그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도 결국 그렇게 해서 못 막았기 때문에 네. 당원들이 이번에도 또 자유한국당 못 막을 텐데 이렇게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장님 목소리로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차베스가 이런 연동 비례대표제를 도입해가지고 차베스 쪽은 다 준비해서 비례용 당 준비하고 지역구 당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야당은 갑자기 되니까 선거를 보이콧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네 빠져. 선거 니네 안 하려면 빠져. 이래가지고 거의 전체 의석을 다 차베스 일파가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선거 보이콧만 빼고는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된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미 뭐 얘기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뭐 이제 의원직 사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의원직 사퇴 얘기가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이제 의견을 네. 이제 주시는데 저희가 수렴을 좀 해보려고 네. 카톡방이나 뭐 인터넷상으로나 이제 그다음에 전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묻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 그 총사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쳐야 되지 않냐. 네. 그것 말고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세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총사퇴를 해버리면 네. 그 200인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효력 자체가 본회의라는 게 사실은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이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수진을 네.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되지 않냐.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온 국민들께 설득해야 되는 거죠. 왜 국회의원 총사퇴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께 진짜 호소하고 우리 다 또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지.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한테도 앞서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문자, 카톡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00명이 훨씬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말씀하신 대로 200인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네. 지적 의원 숫자가 그러면 헌법 위반 상태가 되니까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선거법으로 하니까 이길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전부 사퇴를 하면
저 사람들이 사퇴 의결을 본회의에서 해줄 것인가 아니면 회기가 아닐 때 국회의장이 서명을 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안 하고 처리 안 해주면서 비아냥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끌고 가면서 자기네들은 그걸 그대로 밀어붙여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수리를 했어요. 아니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회기 중에.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가 한 180 몇 명이 됐어요. 위헌 상태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 조기 총선을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어떤 절차적인 규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검토 과정에서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제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들이 그걸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시점은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점인가는 고민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네.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국민들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는 통과돼서는 정말로 절대 안 되는 거야. 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당 선거 승리 뭐 이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직 사퇴서를 냅니다라고 하는 걸 국민께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낸다면 진짜 그게 정말 진짜다. 모든 걸 다 걸고 다 내놨다는 거를 국민들이 믿으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숫자만 믿고 저거를 갖다 강행을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총사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믿어주실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이 마음을 이게 쇼가 아니라는 거. 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그냥 협상용으로 자기들 뭐 유리하게 좀 얻어내려고 하는 거라면 협상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혁명을 한다. 촛불혁명, 네.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월달 이 좌파 정변 때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왜 우리가 흔히 왜 청명의 중냐 한식의 중냐만 네. 남아있다라고 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언제 모든 걸 던지고 결단하느냐 하는 시기만 남아있다는 얘기를 저는 4월부터 해왔습니다. 네, 저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느 시점에 그럼 국민들한테 정말 다 던지면서 저희 다 던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힘이 함께 돼 해달라. 주십시오. 네. 저는 그러면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 다음에 의장님 이거 네. 보세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범죄 혐의자였어요. 그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애에 대한 표창장 뭐 이 얘기는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결정. 그걸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냐. 그러면 이런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조국 부분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외교, 안보, 여러 가지 경제 모든 거 이 잘못된 결정이 다 있는데 조국은 눈에 확 드러났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알았지만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정도의 판단이라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아무리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로 국민들 눈치 보지 않고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이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목숨 걸고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온 국민이 다 광화문으로 집결해 주신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긴다고 봅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전적으로 우리 정채구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일부 물론 이제 큰 틀은 생각이 같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아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갈등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여야 간의 정치적인 어떤 정쟁, 네. 갈등 뭐 이런 것들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지만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상황이 있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 말씀 이렇게 좀 나눠 보면 특히 최근에 이 조국 사태를 거치고 특히 10월 3일, 10월 9일 날 엄청나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면서 모이시는 거 보면서 어쨌거나 어떤 그런 공감대가 네. 넓게 확산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느낀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었는데 네. 제가 아까 왜 우리 그 강찬호 위원 네. 저도 잘 압니다마는 네, 중앙일보. 예, 저도 오늘 읽어봤는데 네. 그 저희 한국당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좀 팩트는 짚고 싶어요. 네. 저 3일 날도 우리 지역에서 올라오신 당원 동지 아, 맞아요. 무슨 말씀 했었고 해주세요. 네. 9일도 네. 9일은 개별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네. 같이 가서 저는 무대 주변에는 안 갔지만 진짜 그 세종문화회관부터 해서 서울시 의회 시청 앞 남대문 지나서까지 다 걸으면서 맞아요. 당원들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전부 나가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예, 다 확인을 했는데 네. 솔직히 우리 한국당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던 3위 물론 언제가 더 왔냐 이런 말 하는 게 유치하지만 아무튼 9일 날도 엄청나게 오셨지만 제가 했던 거는 3일 날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했을 때 그때가 좀 훨씬 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많았죠. 네,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찬호 의원님 저희한테 충원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 좀 사실관계 그다음에 저희 말기암 환자로 비유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 저희가 분명히 암 알았던 거 맞고 아직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수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암이 발견됐어도 바로 암세포 이렇게 도려내는 거 안 하잖아요. 네. 그 전에 좀 이렇게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작게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썽 안 나게 여러 가지 네. 해놓고 수술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거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님답게 네 말씀을 정말 잘해주시는데요. 아이고.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도 이분은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왜 메스를 대려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스를 대서 정신을 좀 차려야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어려운 얘기를 지금 다 했어요. 근데 네. 너무 답변을 되게 지혜롭게 아이고. 되게 하시는데요. 진짜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긴 했습니다. 질문이에요. 네. 근데 사실 방향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게 좀 어려운 결단이고 그 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길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수도권이 지금 살아야 전부 대한민국이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보통 사람들이 영남당이 있다 그러고 수도권 정당이 있다 그럽니다.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 공천 받아도 힘든 지역. 근데 지금 이 수도권이 너무 자유한국당한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영남이 사실은 수도권을 이번에는 봐줘야 됩니다. 네, 도와줘야 되고. 네,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자, 이제 국감 중이기 때문에요. 우리 의장님 다시 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려운 질문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네. 예, 지금 다시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네. 자, 지역구를 향한 이제 의장님의 구예요. 지역구 네. 주민들을 향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물론 나라가 어렵고 망하면 무슨 지역이 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사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 되면 새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정치인은 지역구 저를 뽑아주신 주민 여러분 이 은혜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좀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정책의장을 맡아서 물리적인 시간은 중앙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과거만큼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주말마다 꼭 제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뽑아주신 게 올라가서 나라 일도 좀 잘해라. 그리고 예산 좀 따서 지역 발전시켜라 이런 거 있을 텐데 여기서 제가 돈 열심히 벌고 있거든요. 12월 달 예산 최종 확정될 때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예산 확보했습니다라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저도 마이크를 지금 우리 정영기 의원님 말씀 진짜 제가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둘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얼마나 지역구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안타깝다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느끼기에 그 지역에 대한 사랑, 주민들에 대한 그 사랑, 그게 막 넘쳐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신해서. 네, 오늘은 이제 저의 마지막 클로징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서 민낯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설마 했던 것이 이제 진짜로 확인이 되는 그런 작업들이었는데요.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요. 그거는 그 이해찬 대표, 민주당 대표가 했던 것처럼 100년 집권, 1000년 집권 시나리오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숫자 늘려줘서 민주당, 정의당 합해서 과반 이상 얻어서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요, 사법부. 사법부 장악을 어떻게 지금 할까? 그들이 생각해낸 결론은 뭐였냐면 공수처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수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더 이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판검사 길들이기, 판사, 검사 내 입맛에 맞게 마련해서 자기들 식구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혹하게 수사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행정은 원래 내 거니까 내 거. 입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내 거. 그다음에 사법은 공수처를 통해서 내 거.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문재인 대통령 손아귀에 넣게 하는 이런 거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막아냅시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